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대상을 골라서 무시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그러는 겁니다. 쉽게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무시하고 반격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반격을 안 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판단을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점점 강해지는 대응법 3가지. 마지막 한마디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 나만 골라서 무시하는 걸까? 이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이 사람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약점. 무시하는 사람은 대상을 고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회의 중에 내 의견만 슬쩍 넘기는 팀장, 인사를 해도 째려봐 보기만 하는 동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격하지 않을 사람을 골라서 무시하는 겁니다. 쉽게 넘어갈 거라고 판단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2,25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참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참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시하는 사람은 더 대담해지는 겁니다. 30대 직장인이 가장 높은 괴롭힘 경험률을 보였는데 여성은 24.1%, 남성은 16.9%였습니다. 두 번째 약점, 낮은 자존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기 안이 비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타인을 위축시켜서 상대적 우월감을 채우려는 겁니다. 마치 키가 작은 사람이 남을 억지로 앉혀놓고 자기가 크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약점, 공감 능력의 결핍입니다. 심리학에 마음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진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사이버볼이라는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공 던지기 게임을 하다가 한 사람만 빼는 실험인데요. 말로 모욕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무시만으로 자존감과 소속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20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이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무시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반격 안 할 사람을 골라서 무시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 말이 주는 상처를 모릅니다. 전부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이 사람들의 약점을 알았으니 이제 이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서로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 그레이록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멩이처럼 되는 겁니다. 무시하는 말에 표정도, 감정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아, 네, 이 한마디만 하고 시선을 돌리세요. 반응이 없으면 상대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마치 남의 집 개가 짖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울타리 안에 내가 단단히 서 있으면 아무리 짖어도 나한테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정보를 차단하세요. 연애, 가족, 주말 계획 이런 걸 노출하면 그게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대화를 짧고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차분한 되물음입니다. 이건 실전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 말을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해보세요. 상대가 자기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금요일 오후 4시에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시키는 상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요. 지금 주신 업무가 주말 근무를 전제로 하신 건가요? 핵심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주어로 말하세요. 저는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연구자가 13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가장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가 방패였다면 세 번째는 칼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쓰세요. 세 번째, 단호한 선긋기입니다. 문장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더 필요하면 이렇게 덧붙이세요. 저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이 상대의 만만하다는 판단을 즉시 뒤집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말해도 상대는 이 사람을 넘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재분류합니다. 실제로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착함과 친절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가지고 싶어도 갖기 어려운 큰 자산이에요. 그걸 아무에게나 퍼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단계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격하지 않을 사람을 골라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경계를 세우면 그 판단은 뒤집힙니다. 이 사람은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상대의 머릿속에서 재분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는 것이 착한 게 아닙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중 하나만, 딱 한 번만 써보세요. 그 한 번이 흐름을 바꿉니다. 혹시 참는 게 습관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뇌가 만든 패턴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